저는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의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픈소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오픈소스 AI와 AI 테크맵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오픈소스 AI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뭐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한 듯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오픈소스 AI라고 하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2018년 정도부터 파이토치 공식 튜토리얼을 번역을 하면서 그 파이토치 한국 사용자 모임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앰베서더 활동을 올해 9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혹시나 해서 제 이전에 메타에서 이제 오신 분도 계시고 이후에 변호사님께서도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오늘 저의 발표는 파이토치 파운데이션이나 제가 소속된 기업의 어떤 그런 뭐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지 않음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이토치 이제 튜토리얼을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2017년 말 18년 정도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원래 텐서플로우로 시작을 좀 했었는데 이제 스태틱 그래프가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디버깅이 쉽고 편한 파이토치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때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알파고 쇼크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AI 시대가 올 거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시작을 하실 때는 뭐 편미분이라거나 뭐 야코비안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수학 수식들이라거나 되게 복잡한 논문들을 많이 읽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은 점점 추상화가 될 것이고 현재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거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구현을 하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파이토치를 활용을 해서 어떤 모델이라거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다가 활용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면 어떤 리서처보다는 엔지니어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는 시기가 될 거고 그때를 이제 파이토치가 많이 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런 것이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전작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익숙한 편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수식과 이제 그림이고요. 요거를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매일같이 사용을 하는 스마트폰의 어떤 충전, 무선 충전이라거나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사용하셨을 버스카드 같은 것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복잡한 수식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증명을 하고 이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기술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멘탈 모델을 가지고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좋은 예가 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랫부분들, 하위 구조들, 뭐 트랜지스터, 반도체, 아니면 뭐 로직 게이트, 디지털 회로 같은 것들은 점차 추상화가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도체였다가 어떻게 부도체였다가 하는 것들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위에서 동작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것들이 점점 더 상위 구조로 올라가면서 더 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조들이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픈소스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하부 구조에 있는 것들이 점차 추상화가 되고 그것들이 오픈소스로서 여러 가지 그 많은 분들께 널리 퍼지면서부터 그 상부 구조들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초창기에는 아까 전자기 유도처럼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나 아니면 리서처 같은 연구자분들이 먼저 그 분야에 진입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추상화가 되면서 저와 같은 엔지니어들이 더 많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 위에 상부 구조들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기술 문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단 오픈소스 AI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제 메타 1.0 말씀을 해주셨고, 메타 1.0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에 연구자용으로 그 라이센스가 오픈이 됐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깃허브에서 그 이제 가중치 공개가 너무 이제 트래픽의 낭비기 때문에 토런트로 한번 공유를 해보겠다라고 어떤 분이 이제 플리캐스트를 올리시면서 이제 쭉 이렇게 웨이트가 풀렸는데요. 그 시기 전후로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전 시대, 그 메타의 그 라마 1.0 웨이트가 풀리기 이전 시대에는 대부분의 모델을 공개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던 것, 아니면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에서 얘기를 했던 것, 그 AI 관련된 것들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의 모델 성능이 어떻다, 어떤 벤치마크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리서처적인 관점이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 되게 재밌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M1 맥북에서도 LLM이 돌아간다. 어느 정도 속도로 토큰이 생성된다라는 굉장히 엔지니어적인 접근들이 일어나면서 라마 CPP라거나 뭐 오라마라거나 이런 되게 다양한 접근들이 일어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오픈 소스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로컬 LLM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두절미하고 다시 이제 오픈 소스 AI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오픈소스,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죠. OSS라고 하는 것들은 한 20년 전쯤에는 되게 좀 심플했던 것 같습니다. 공개돼 있거나 공개돼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폐쇄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 율라라고 하는 엔드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했어야 됐고요. 어떤 특정 벤더에 락인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우드가 발전을 하고 사스가 발전을 하고 하면서 뭐 서버 사이드 퍼블릭 라이센스라거나 듀얼 라이센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좀 더 파생적으로 많이 생겼었죠. 이런 얘기들은 뒤에서 변호사분께서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오픈 소스에 대한 어떤 정의라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반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개되는 것들을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스 코드가 깃허브에서 공개될 때는 그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 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 파일, 이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고 다시 재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공개된 웨이트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그 웨이트들은 수십억에서 뭐 수백만 빌리언, 수백억 개 정도의 실수값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이 숫자들은 저희가 뭐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어떤 최종 결과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얼만큼 수정해야 될지가 사실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도 어렵고요. 사실 이 재현이 어려운데 가장 큰 거는 막대한 연산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그 작년 기준으로 뭐 수십만 장에 35만 장, 40만 장 정도의 이제 암페어나 호퍼 정도 되는 GPU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XAI 같은 경우도 100만 장 정도의 GPU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규모의 GPU가 없이 이것들을 바닥부터 다시 재현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가 초창기 AI 모델들을 접하면서는 그냥 가중치만 공개가 돼도 괜찮다, 어쨌건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만 있어도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오픈소스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흔히 보는 허깅 페이스의 모델이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 어떤 그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테크니컬 리서치 페이퍼가 있는 정도로도 저희가 이것들이 오픈소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곳들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오픈소스에서 얘기했었던 어떤 투명성이라거나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재활용하고 이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을 바꾼다거나 활용을 하는 어떤 목적으로든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단 오픈소스 AI에 어느 정도 정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는 사용이라거나 변경, 공유 외에도 연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또 같이 얘기하면서 오픈소스 AI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소 좀 추상화된 정의이긴 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단순하게 사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변경을 해가지고 재배포를 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것들에 대한 시스템 전체 혹은 그 일부 구성 요소들을 검사하거나 동작을 연구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오픈소스 AI를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조금 추상적이죠. 저희가 알기가 좀 와닿지가 않는 엔지니어들에게는 다소 와닿지가 않는 정의일 것 같고요.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는 조금 더 텐저블한 정의를 하나 더 공개를 했습니다. 모델 오픈니스 프레임워크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모델이 얼마나 공개가 되어 있는지 이 개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총 17가지 그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코드의 6가지, 데이터 6가지, 그 다음에 문서 5가지의 총 17가지의 어떤 그 AI 모델을, AI 시스템을 구성하고 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정의를 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공개되었는지에 따라서 3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오픈 모델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모델의 구조, 아키텍처가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고 모델 파라미터, 파이널 체크 포인트죠.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이제 허깅 페이스 같은 곳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카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리절트 같은 것들이 우리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용이 가능한, 활용이 가능한 단계가 가장 낮은 등급의 오픈 모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코드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 데이터까지 함께 코드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오픈 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모델의 검증이라거나 확장같이 어떤 모델을 단순히 사용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더 변경하고 나아가서 개선할 수 있을 어떤 여지를 주는 것이 이 오픈 툴링 클래스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오픈 사이언스라고 하는 클래스 1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말 그대로 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GPU 연산 자원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모델을 바닥부터 다시 학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모델이 더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컨슈머용 GPU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에서도 저희가 모델을 바닥부터 재현을 하고 저희가 소스 코드를 원하는 대로 고치고 필요할 때 몇 가지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다시 제 로컬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능해지는 하드웨어 컴퓨팅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오픈 사이언스 모델들이 왜 필요한지를 모두가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모델 클래스 1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지는 않고요. 이 해당하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오픈니스 툴이라고 부르는 요 밑에 있는 URL이라거나 이제 GitHub 저장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완전하게 클래스 1까지는 아니지만 트릴리온 랩스에서 트라인 시리즈라거나 아니면은 카이스트의 MLP 랩에서 그 코오모 같은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간 산출물들이라거나 데이터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혹은 많은 개인들이 더 나은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중간 결과물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오픈소스 AI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사용을 하거나 약간의 변경을 하는 걸 넘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재현을 하고 그 재현을 통해서 결과물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오픈소스 AI라고 좀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픈소스 AI 모델만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거나 저희가 원하는 AI 서비스를 구축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AI 테크맵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AI 테크맵은 이제 나이파와 함께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인 그런 어떤 일종의 지도 같은 그런 거고요. 지도 자체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원하는 곳에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도와주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AI 테크맵을 나이파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AI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거나 AI를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에서 AI와 관련된 기능들을 탑재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싶으실 때 어떠한 기능들을 어떠한 오픈 소스들을 어떠한 뭐 특정 컴포넌트들을 도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들은 어떠한 오픈 소스들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좀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구들을 지금 좀 컨셉을 가지고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좀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7가지 분류로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아래는 인프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데이터와 저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이제 좌측에 모델 알고리즘이라거나 모델 학습, 추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AI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는 쪽의 조직에는 되게 익숙한 테크 스택들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플랫폼이나 MLOps 그리고 응용 서비스 같은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하시고 서비스하시던 곳들에서는 좀 이제 익숙한 그런 기술 스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테크맵은 저희가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종의 레퍼런스, 어떤 참조 모델 같은 것들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AI 서비스를 만드시거나 AI 기능들을 탑재하시려고 할 때 그냥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류 체계로서 저희가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이제 보안과 정렬,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AI를 만들고 계시던 곳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진입하시는 곳들 모두가 필요한 이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7가지 분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여기 보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거나 이제 개발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 많이 사용을 이미 하고 계시는 기술이고 이거는 플랫폼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거는 이제 인프라나 컴퓨팅 쪽에 좀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나 공통적인 기술 요소로서 그냥 사용을 하는 걸로 이제 좀 가정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GPU나 NPU 그 다음에 컴퓨팅 인프라나 AI 반도체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런 인프라 컴퓨팅 구성 요소에 저희가 이제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와 저장소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모델의 학습이라거나 추론,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또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한 그런 세부 하위 기술들과 거기에 필요한 오픈 소스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나열을 하고 요것들을 계속 좀 이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모델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 2, 3년 사이에 챗GPT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LLM, VLM과 같이 이제 수빌리언 이상의 되게 큰 모델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 저희가 가성비를 따지면서 서비스를 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LLM 같이 큰 많은 GPU가 필요한 그 모델도 물론 이제 훌륭하지만 조금 더 전통적인 CNN이라거나 RNN 같은 좀 더 전통적인 모델들을 활용한 조금 더 작은 수백 혹은 수십 밀리언 규모의 모델들 또한 저희가 함께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포함을 해서 어떤 모델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AI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한국어 임베딩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 임베딩을 추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ERP 관련된 분야에서 어떨 때는 커머스 관련된 분야에서 저희가 어떤 모델들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한 벤치마크나 리더보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이라거나 활용 사례에 맞는 모델들을 탐색하거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모델 학습을 하거나 추론을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죠. 파이토치 같은 그리고 잭스나 이제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같은 도구들도 있고요. 요즘에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허깅 페이스의 TRL이나 토치 RL, VRL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모델을 단순하게 이제 바닥부터 그냥 다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어떤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 기술들을 소싱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테크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낯익은 익숙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거나 하위 실제 오픈 소스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이나 정렬, 거버넌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 도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것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년 전에 공개했던 데이터 시트 포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셋이 어떤 그 분포를 가지고 있고 특정 성별이라거나 특정 연령, 특정 인종, 아니면 특정 어딘가에 되게 바이어스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 모델 학습에 필요한 사용했던 데이터셋의 어떤 메타데이터들을 잘 공개를 하는 그런 도구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레임워크나 도구, 문서, 정책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테크맵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도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기존에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던 기업들, 서비스를 운영하시던 기업들에서 새로운 AI 기능들을 탑재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 분야들이 필요하고 그 기술 분야들을 어떠한 오픈 소스들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가시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기술 지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계속 나이파와 함께 구체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이제 실제로 좀 공개를 하기 전에 말씀을 또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런 AI 테크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RP 솔루션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ERP 솔루션 기업들은 기존의 SQL 어떤 RDB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온프레미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거고, 이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자바 스프링 같은 테크 스택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 기업에서 뭔가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RAG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규정 문서들을 만약에 PDF로 이제 가져와서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경조사비의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연어로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지, 그리고 RAG를 위해서 어떤 한국어 임베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의 임베딩은 어떤 모델들이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델들을 가져오고 이 모델들을 어떤 식으로 VLM이나 SGLang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을 어떻게 서빙할지, 내지는 보급형 GPU, 비싼 GPU가 아니라 보급형 GPU에서 최적화 구동을 하기 위해서 퀀타이제이션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경량화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이제 확인해 보고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을 한 다음에 품질을 어떤 라가스라거나 어떤 벤치마크들을 통해서 이 품질을 검증하고 서비스에 내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서비스까지 이어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기준으로서 AI 테크맵을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관련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AI 테크맵 관련해서 개선 의견들이 있으시다면은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